30년. 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단 하나의 기술을 완성하는 데 바쳤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 올해 58세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작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하나테크의 대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배신과 그 배신에 맞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1994년 저는 삼성전자 배터리 연구소를 퇴사했습니다. 12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보장된 미래, 그리고 존경받는 연구원이라는 직함.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을 제 이름으로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꿈꾼 기술은 간단해 보였지만 실은 매우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나는 이유의 70%는 전해질의 불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 문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직원 7명으로 시작한 하나테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HT-9000 시리즈,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 안정화 모듈, 세계 최초로 불량률 0.01%를 달성한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일본 기업의 기술이 0.08%였습니다. 독일 기업이 0.05%, 중국 기업들은 평균 0.3%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의 12년, 하나테크를 세우고 나서의 18년. 이제 58세가 된 저는 마침내 제가 꿈꾸던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에이메카 코리아 법인 대표 제임스 리와 구매 담당 이사 2명. 그들은 정중했습니다. 예에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김 대표님의 기술에 대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0.01%라는 수치가요. 제임스 리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한국인이었고 대학까지 서울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테스트 샘플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로 3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기업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 처음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조건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이 한번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테스트 샘플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제임스 리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그렇게까지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훔치려는 게 아니라요. 2주 후 결과가 왔습니다. 에이메카 본사 연구소에서 진행한 테스트. 10,000개 샘플 중 불량 1개. 정확히 0.01%였습니다. 제임스 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이메카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 마이클 스티븐슨. 미국 본사에서 직접 날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는 진지합니다. 마이클 스티븐슨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에이메카는 앞으로 10년 내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안정적인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대표님의 기술입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을 제안합니다. 향후 5년간 하나테크가 생산하는 모든 HT-9000 시리즈를 에이메카가 전량 구매하겠습니다. 조건은요, 첫 해 5천억 원 규모의 선투자, 공장 증설, 설비 확충, 인력 채용 모두 저희가 지원합니다. 물론 경영권은 대표님께 있습니다. 하나테크의 연 매출이 200억 원 수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25배에 달하는 투자금이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술 공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생산 공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품질 관리 시스템 공동 구축,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한 기술 자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천억 원. 그 돈이면 직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연구 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하나테크와 에이메카의 독점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쾌거, 글로벌 기업과의 5천억 원 규모 계약, 언론은 미담으로 보도했습니다. 계약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에이메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왔고 공장 증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제 정밀 가공 장비, 일본제 품질 검사 시스템, 미국제 자동화 라인, 직원도 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에이메카에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팀이 파견되었습니다. 팀장은 데이비드 최,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앞으로 6개월간 함께 일하게 될 데이비드 최입니다. 그는 정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데이비드 최의 팀은 주로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분석했습니다. 작업 동선, 설비 배치, 재고 관리 시스템. 그들이 제안한 개선안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글로벌 기업은 다르구나. 그러나 7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현재 품질 검사 시스템을 보니 수작업 부분이 여전히 많더군요. 특히 최종 검수 단계에서요. 그래서요? 에이메카 본사에서 개발한 AI 기반 자동 검수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확도도 높아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무엇보다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도입하시죠.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데이비드 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HT-9000의 상세 스펙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온도별 반응 특성, 압력 변화 패턴, 전기화학적 수치들이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핵심 기술 정보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이 제품을 제대로 판별하려면 정상 제품의 기준값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님, 이 데이터는 검수 시스템 내부에만 저장됩니다. 외부로 유출될 일은 없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AI 검수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당연히 정상 제품의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제외하고
최종 제품의 표면적인 특성 데이터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데이비드 최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최종 제품의 특성 데이터일 뿐입니다. 제조, 공정이나 핵심 알고리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USB를 받아든 그의 눈빛 속에 번뜩이던 만족스러운 빛을. AI 검수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량 검출률이 높아졌고 검사 시간은 단축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최의 팀은 점점 더 깊숙이 하나테크의 시스템에 관여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 최의 팀원 중 한 명, 제니퍼 박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연구소 메인 서버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시간에 서버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제니퍼 박은 노트북을 서버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파일 전송 진행 바가 보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제니퍼 박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대표님. 이건 보안 점검입니다. 정기 보안 점검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안 점검이라면 우리 IT팀과 함께 해야죠. 혼자서 저녁 시간에 몰래?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제니퍼 박이 황급히 서버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15분 전부터 파일 전송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훔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하나테크의 핵심 기술을 빼가는 것.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이메카는 자신들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공방,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에이메카는 기술을 완전히 흡수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변호사, 경찰, 언론. 다음 날 아침, 저는 데이비드 최를 불렀습니다. 어제 제니퍼 박 씨가 서버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데이비드 최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정기 보안 점검이었습니다. 보안 점검에서 왜 우리 핵심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합니까? 외부로요? 데이비드 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에이메카 사내 보안 서버에 백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17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즉시 계약서를 뒤졌습니다. 작은 글씨로 법률 용어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 데이터 이중 백업을 위해 파트너사 서버에 필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내용. 이건 품질 관리 데이터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대표님, 데이비드 최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변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선 제조 공정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술 유출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의 일환입니다. 파트너십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한테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게 파트너십 아닙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검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 법률 용어들이, 저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표님, 데이비드 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으시다면 법률팀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십시오. 저희도 변호사와 상담하겠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소장 박민수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 박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최 박사, 하나테크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HT-9000 시리즈 개발의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이유가 뭔가? 에이메카 본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연봉이 지금의 3배라고. 전화기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계획이었습니다. 기술 데이터를 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응용하고 발전시키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핵심 인력을 빼가려 한 것입니다. 최 박사를 만나게 해주게. 저는 곧바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최영준 박사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자네가 왜 미안해하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갈 권리가 있지. 자네 가족도 생각해야 하고. 대표님,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세. 에이메카에서 무슨 조건을 제시했나? 최영준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연봉 3억, 미국 본사, 근무, 가족, 이민 지원, 그리고 HT-9000 시리즈의 차세대 버전 개발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개발하려고 계획만 세워둔 그것. 에이메카는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가면 우리 연구팀은 어떻게 되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최영준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메카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로 연구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들은 계속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다른 방법은 없었냐? 이 공정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처음엔 품질 관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네, 그들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을, 그리고 이제는 저희 사람까지 데려가려 합니다. 최영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 제가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갈 겁니다. 김 연구원한테도 연락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연구원한테도요. 그들은 한 명 한 명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준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대표님께서 30년간 쌓아온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2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연구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9월의 저녁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혼자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투자 계획서, 생산 일정표, 인력 채용 계획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서류들, 그 속에 숨겨진 함정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총무이사 강민호였습니다. 대표님, 김 연구원도 사표 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도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곧 그럴 거야. 에이메카가 한 명씩 접촉하고 있으니까. 대표님, 이러다간 연구소가. 알고 있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구소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냉정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결국 5명의 핵심 연구원이 떠났습니다. 모두 에이메카로 갔습니다. 그 기술을, 그 노하우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비드 최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요즘 연구소 분위기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자네 회사에서 우리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런가 보네. 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최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그저 좋은 인재를 영입했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파트너사의 핵심 인력을 빼가는 게 파트너십인가? 계약서 어디에도 인력 이동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계약서상으론 그렇겠지.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자네들이 처음 왔을 때 한 말은 기억하나?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했지. 기술을 훔치려는 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든 데이터 접근은 계약서에 명시된 백업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인력 채용은 자유로운 이직입니다. 대표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겠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비즈니스입니다, 대표님. 데이비드 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감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저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비즈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연구원들이 떠난 자리를 신입들이 채웠지만 그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불량률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0.01%에서 0.03%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실패였습니다. 에이메카는 즉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 공정 재점검, 그리고 더 많은 기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불량률을 낮추려면 공정 전체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제임스 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을 다 빼가 놓고 이제 와서 품질이 떨어진다고요?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이직은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제임스 리는 냉정했습니다. 1개월의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리가 말했습니다. 12월 말까지 불량률을 0.015% 이하로 낮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저는 밤낮 없이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남은 연구원들과 함께
공정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떠난 연구원들이 남긴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불량률은 여전히 0.028%였습니다.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에이메카 본사 구매본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테크는 계약상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2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계약을 맺은 9개월 동안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기술 데이터, 핵심 인력, 제조, 노하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자 버렸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을 이용해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제가 쌓아온 30년이 무너지는 데는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하고,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탈하고, 그리고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냉정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일단 다들 퇴근하게.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전 직원 회의를 하겠네. 연구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들, 그들이 놓친 것들, 그들이 몰랐던 것들. 저는 30년간 이 기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온도, 제어의 미묘한 타이밍, 압력 조절의 섬세한 감각, 원재료, 배합의 정확한 비율.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0.01%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데이터 뒤에 숨겨진 30년의 경험과 직관을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에는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것. 합법적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 없이, 냉정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날 이후 우리 연구소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빼앗긴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이메카는 착각했습니다. 데이터와 사람을 가져가면 기술을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기술은 서류나 하드디스크에 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30년의 시간 속에서, 수천 번의 실패 속에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집념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전 직원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한때 130명이었던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에이메카로 떠난 사람들, 그리고 불안감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람들. 남은 이들은 대부분 저와 오래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어제 에이메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엔 지난 9개월간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A메카가 요구한 자료 목록, 그들이 가져간 데이터 파일명, 서버 접속 기록. A메카는 우리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제조, 공정 데이터, 핵심 알고리즘, 품질 관리 시스템. 그들은 이것만 있으면 우리 없이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연구소장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들이 가져간 파일들, 정말 우리 핵심 기술이 맞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A메카에 넘긴 파일, 기억하시죠? A메카가 제게 요구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배신할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 산업 스파이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2015년쯤 한번 접촉해온 적이 있었죠. 물론 거절했습니다만 연락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네, 제가 그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럴듯한 가짜 기술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물론 돈을 주고요. 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브로커는 전문가였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드는데 말이죠. 수식도 그럴듯하고 데이터도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게 A메카에 넘어간 겁니까? 정확합니다. 제가 USB에 담아 데이비드 최에게 준 파일, 그리고 제니퍼 박이 서버에서 몰래 복사해간 파일들, 모두 중국 브로커가 만든 문서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그들이 테스트 샘플로 우리 제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0.01%를요. 맞습니다. 그들은 최종 제품의 성능은 봤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랐죠. 그리고 제가 준 문서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그 가짜 문서대로 생산하면 초반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럼 A메카가 이걸로 생산하면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겠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터질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님, 회계팀장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자료를 준 것이. 계약서를 다시 보십시오. 저는 웃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진짜 자료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죠. 저는 자료를 줬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희를 속였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면서 기술을 훔쳤죠.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켰을 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A메카는 아마 2월쯤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한테서 데려간 연구원들과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리고 3월에는 양산 체제로 전환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군요. 내 불량 제품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 그들은 원인을 찾으려 하겠지만 절대 찾지 못할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품들이 시장에 나가서 사고가 나면 A메카는 무너질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님, 박민수 연구소장이 일어섰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A메카로 떠난 연구원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 남은 게 옳은 선택이었나 하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대표님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시는 분인지도요. 박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테크와 함께하겠습니다. 1명, 2명, 직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저도요. 63명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A메카 주식 시세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계 1위 기업이었고 주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곧 변화가 올 거라는 것을. A메카가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혁명. 그들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 획기적인 불량률,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표회 영상을 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영준 박사였습니다. 하나테크를 떠나 A메카로 간 그가 이제는 A메카의 수석 연구원으로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배신감, 안타까움, 그리고 묘하게도 걱정.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참여했는지. A메카는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거대한 공장에서 하루 10만 개의 배터리 모듈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 A메카, 배터리 시장 재편.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A메카의 품질 관리팀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습니다. 2차 검수에서 불량률 0.08% 발견. 아직 계약 기준인 0.015%보다는 높았지만 시장에 내놓기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A메카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재점검하고 공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량률 0.04%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첫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메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충전 중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A메카는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단순 사고로 추정되며 배터리 결함과는 무관. 하지만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A메카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이번에는 주택 차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차고 전체가 불탔습니다. 집주인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A메카의 주가가 다시 5%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고. 이번에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모듈 하나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2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5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엔 A메카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A메카는 긴급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달간 생산된 모든 배터리 모듈 약 600만 개, 리콜 비용만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3%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에이메카의 전 품질관리 팀장 로버트 첸. 그는 미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에이메카는 한국의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훔쳤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하나테크와의 계약 과정, 데이터를 몰래 빼낸 과정,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한 과정, 그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과정. 우리는 그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만 가져왔을 뿐, 그 뒤에 숨은 노하우는 가져오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의 민낯, 에이메카의 기술 절도, 의혹, 탐욕이 부른 참사. 에이메카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리였습니다. 김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여유로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니 무엇을요?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모듈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대표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계약서의 구멍을 이용해서 훔쳐갔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제가 도와줄 이유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데이터를 가져갔고 사람도 데려갔으니까 그걸로 해결하세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아셨군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은 직원들을 다시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에이메카 사태에 대해 다들 아실 겁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이메카 경영진의 탐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하다가 다쳤을 뿐이죠.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기술은 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한 일이 아닙니다. 박민수 연구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길을 갑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하나의 로고가 있었습니다. 하나코어.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에이메카처럼 큰 회사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장에 나갑니다. 하지만 대표님, 우리가 직접 시장에 나가려면 엄청난 자본이 압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강점이 있습니다. 진짜 기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증명할 30년의 실적이 있다는 것. 저는 지난 몇 주간 준비한 계획을 펼쳐 보였습니다. 소규모 전기차 업체들과의 협력, 유럽 시장 진출,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왜 안전한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보호하되 우리의 철학과 원칙은 모두와 나눕니다. 대표님, 그럼 또 다른 회사가 우리 기술을 탐내지 않을까요? 탐낼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나 사람을 빼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세상이 알았으니까요.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참석한 기자도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테크는 오늘 새로운 브랜드 하나코어를 선보입니다. 저는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 안정화 모듈입니다. 불량률 0.01%. 그리고 이것은 훔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30년의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에이메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하나테크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기술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기술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 계약서상 의무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사고가 에이메카는 자신들이 가진 기술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의 계약을 해지했죠. 그리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 판단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핵심 기술을 지켰을 뿐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에이메카가 다시 협력을 제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파트너가 아니라 도구로 봤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다 쓰면 버리는 그런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메카는 여전히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그들과의 협력을 포기하는 게 물론 손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손해는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을,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젊은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대표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에이메카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저는 그 질문에 웃었습니다. 후회요? 물론 합니다. 매일같이 후회하죠. 왜 그때 계약서를 더 꼼꼼히 보지 않았을까? 왜 그들을 믿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감사하신다고요? 네. 이 일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진짜 파트너가 무엇인지,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테크를 만들었을 때 저는 꿈꿨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술을 완성하겠다고. 그 꿈은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뭡니까? 기술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 에이메카는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요. 하나코어의 첫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유럽의 작은 전기차 업체 3곳과 계약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친환경 자동차 스타트업, 독일의 소형 전기차 제조사, 프랑스의 전기 이륜차 업체, 모두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8억 원. 에이메카와 계약했을 때의 월 매출이 400억 원이었으니 5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신뢰로 얻은 것이니까요. 엔지니어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다. 그러나 양심엔 국경이 있다. 그 글 아래 하나테크의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대기업에 맞서 기술을 지킨 중소기업의 이야기. 신뢰를 돈보다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심지어 남미에서도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중소전기차 업체,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사, 대만의 배터리 회사,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일하고 싶다. 저희 직원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63명이었던 직원이 85명으로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테크를 선택한 사람들, 에이메카로 떠났던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영준 박사였습니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대표님, 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돌아오려고? 에이메카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저를 포함한 한국 출신 연구원 대부분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최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거절했습니다. 에이메카 사태에 연루된 사람을 받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업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테크를 배신하고 에이메카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어느 회사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최 박사, 자네는 선택했네. 돈과 지위를 선택했고, 하나테크를 버렸네. 그건 자네 권리였고, 난 탓하지 않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단순히 이직한 게 아니었네. 자네는 에이메카가 우리 기술을 훔치는 걸 도왔네. 자네가 그들에게 자문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준 덕분에 그들이 더 빨리 우리 기술을 흡수할 수 있었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네. A메카가 왜 자네를 3배 연봉에 스카우트했는지, 왜 하나테크의 공정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물어봤는지 정말 몰랐나? 아니, 자네는 알았네. 다만 모르는 척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인정하면 떠날 수 없었으니까. 최영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박사, 자네는 이제 업계에서 낙인이 찍혔네. 배신자라는 낙인. 그건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자네 스스로 찍은 거네. 대표님, 더 이상 연락하지 말게. 그리고 다시는 하나테크 문 앞에도 오지 말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김재훈 연구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저도 A메카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테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원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돈을 선택했고 회사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혹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나라와 회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들을 배신자로 봤고 미국 기업들은 그들을 실패한 도구로 봤습니다. 업계 소식통을 통해 들었습니다. A메카로 넘어갔던 5명의 연구원 중 3명은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1명은 결국 중국 기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나왔다고. 남은 1명은 아예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전직했다고 합니다. 최영준 박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그는 지금 시골의 작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30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이제는 고등학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급은 A메카 때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는 게 맞느냐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돈을 선택했고 30년 함께한 동료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기술자에게 신뢰는 생명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배터리 산업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하나코어의 첫 공식 전시회였습니다. 부스는 작았습니다. 대기업들의 화려한 부스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A메카 사태를 지켜본 업계 사람들, 진짜 기술을 찾는 해외 바이어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은 젊은 엔지니어들. 한독일 바이어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궁금한데요. A메카가 다시 제대로 된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받을 겁니다. 왜요? 사업적으론 좋은 기회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한 번 신뢰를 저버린 상대와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다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신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코어 제품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의 신뢰로 만든 것입니다. 독일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와 거래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저희는 천천히 갑니다. 급하게 키우다가 품질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젊은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기계공학과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말해보세요. 대표님은 에이메카로 떠난 연구원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 해도 받아주지 않으셨죠. 맞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들도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그들을 다시 받아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남아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배신하고 떠나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구나. 그럼 나도 더 좋은 조건이 오면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도적인 배신은 더더욱.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여기 남아있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혹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책임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들은 돈을 선택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전시회가 끝난 저녁, 저는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에이메카와 계약했을 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했었죠. 하지만 이날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박민수 연구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나. 이 2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에이메카 없이도, 아니 에이메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표님 덕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함께해 줬기 때문이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에이메카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많은 걸 배웠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매출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네.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줘서 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밤, 저는 혼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소에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2020년 초, 에이메카가 처음 찾아왔을 때, 5천억 원 계약에 설렜던 그때, 기술을 빼앗기고
직원들이 떠나던 그때, 계약이 해지되고 혼자 연구소에 남았던 그날 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여전히 작은 회사입니다. 에이메카처럼 큰 회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정확히 2년 전 에이메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 바로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장소가 달랐습니다. 하나테크 본사 대회의실. 그리고 참석한 기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2년 전 오늘, 저희는 에이메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지난 2년간 하나코어는 18개국 57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연 매출 620억 원. 에이메카 계약 때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620억 원은 신뢰로 만든 돈이니까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최근 에이메카가 또 다시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8천억 원 규모의 계약, 그리고 이번엔 경영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일에 대해 공식 사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셨다고요? 네.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왜 다시 협력하지 않느냐고요.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요. 에이메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안해하는 건 저희에게 한 일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만의 길을 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믿어주는 파트너들과 함께.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에이메카로 떠났던 연구원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돈을 선택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이메카가 우리 기술을 훔치는 걸 도왔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표님, 만약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기술은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 때 나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한 가지 더. 저는 웃었습니다. 절대 돈 때문에 신뢰를 저버리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이메카 사태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코어는 여전히 작은 회사입니다. 직원은 110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입니다. 연 매출 650억 원. 대기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합니다. 불량률은 여전히 0.01%를 유지하고 있고 모든 거래처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조용히 기술을 만듭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진짜 기술은 언제나 묵묵한 사람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니까. 화려한 발표회도 거창한 광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연구소에 출근해서 0.01%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정성으로는 쌓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하나테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술자의 길입니다.